후보자님, 예. 헌법은 시민의 헌법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국민들의 다수 의견과 거의 비슷할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는 늘 따로 갔습니다. 근데 그 소수 의견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의 소수 의견으로 또 더한 소수 의견이라서 저는 늘 후보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자, 후보자가 오늘 내내 어제부터 입에 달고 계신 발언 중에 하나가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재산 공개 얼마 하셨습니까? 10몇 억 하셨습니까? 확실히 기억에 15. 그래, 돈 없으신 거죠? 예. 진짜 돈 없으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 자, 1인당 대한민국 평균, 통계를 매겼을 때 평균 GDP가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자, 5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그 집안의 GDP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 불 넘죠? 그렇잖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예. 사람은요, 쓰는 단어, 쓰는 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근데 후보자가 어제부터 계속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관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후보자가 언어 사용 습관에서 탁월한 보수주의자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보수주의는 잘못된 걸 조금씩 고쳐가자는 겁니다.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자, 진보나 혁신은 뒤집어버립니다. 왕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영국은 명예혁명에서 보듯이 자, 미리 고치자.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시스템이 보수예요. 근데 후보자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의 잘못된 관행, 현재의 잘못된 악습, 현재의 잘못된 선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따라갑니다. 자, 출판 개념 했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부 동반 했죠. 관례인데요. 문화시찰 했죠. 아, 다른 분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선출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는 달리 의미 깊은 직접성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3대3의 원칙입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책임지지도 않아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바로바로 얻어듣고 얻어터지고 매일매일 1000명의 기자가 저희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4년 뒤에 떨어집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 의미 깊은 방식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진 분이 지금 현재 책임지는 발언이나 책임지는 정치적 태도를 보였느냐? 저는 어제부터 한 분을 찾지 못해요. 이게 슬퍼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헌법이 있고 저희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보내면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 기관, 저희들 머리에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관인데 제가 스스로 존경스럽고 머리가 숙여지고 나보다 탁월한 법률 지식과 애국심이 보여야 되는데요. 시민들이 안 보인답니다. 후보자한테. 자, 마찬가지에서요. 이를테면 지금 논란이 되는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우리 박 의원께서 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난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물으시니까 구체적인 증빙 서류 어떻게 썼는지 제출했어요. 썼어요. 그래요. 불과 10분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최소한은 균형 감각조차 없잖아요. 이런 분한테 우리가 헌법 해석을 맡겨야 되나요? 자, 제가 언성에 올라갑니다만 언성에 올라가는 건 후보자를 탓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후보자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답답합니다. 자, 이를테면요. 자, 법은 공직 업무 추진 시만 집행해야 되고 채권자의 영수증, 다른 상대방한테 썼을 때는 영수증을 하고 내가 직접 썼을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갖춰서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작성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침조차 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사무관께서 나와서는 지침 다 드렸는데요. 개인 통장에 넣은 것 자체는 잘못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증언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내 개인 통장에 돈이 다 들어오는데 그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셨어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응? 자, 사용 내역을 영수증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비서가 임의 작성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영수증과 집행 확인서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인 통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헌재 전체의 관례이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법을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피해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현란한 법기술자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책임을 후보자님께 맡겨달라고요? 전 못 맡겨요. 제가 물론 후보자처럼 청문회 설 자신도 없고 청문회 설 인격도 못 돼요. 그런 공직 적격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잘났길래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요. 자, 상대 정당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사람 데려다 놓고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제가 국민투표해서 뽑아놓은 헌법, 만들어놓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균형적으로 해석하고 무책임하게 해석하는 분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동료 재판관을 전부 다 물고 늘어줘요. 그러면 동료 재판관이 전부 다 헌법소장으로 옵니까? 자, 다른 동료 재판관이 지금 헌법소장으로 와서 청문을 받으면 그분께도 우리는 똑같이 물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위장전입 많아요. 우리가 위장전입 전부 다 출연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전부 다 고발하고 비난하고 재판합니까? 공직자로 와서 공직 적격성과 관련성을 따지는 겁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잘못된 관례를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국회에서 결산 때 이거 고쳐라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럼 바꿨어야죠. 뭘 고치셨습니까? 이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수구 온전주의자죠. 자,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자, 후보자의 역사성, 제가 보수성을, 반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연방헌법재판소, 미국 연방헌법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쪽 예를 자꾸 듭니다. 익명으로 출판할 권리,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사건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미국 헌법 판례집을 뒤졌더니 제가 전에 글에도 썼습니다만, 야, 우리 생각해보자.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티파티 사건 때 삐라를 뿌리고 다녔어. 그때 누가 제 이름을 걸어놓고 했겠니? 삐라를 뿌릴 때 당연히 익명으로 해야지. 에? 역사상 때때로 박해받던 집단이나 분파들은 익명 또는 전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억압적인 관습이나 법률을 비판할 수 있었잖아. 이건 우리 개국 정신이야, 헌법 정신이야 그랬어요. 자,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개국 정신은 항일투쟁입니다. 항일투쟁이에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법원에 계시는 동안 일본 친일 관련 사건이 3대 있었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관련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그 다음에요.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 사건.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위헌 소송.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위헌 소원에서는요. 사정 부분, 자,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로 정해주는 이 절차의 지극히 편협한, 이건 헌법재판이 아니에요. 법실증주의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자기 부작위 따지고, 사정 따지고, 추정 따지고, 그 중에 하자 찾아가지고 민사재판 해버렸어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읽다 보면.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요.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경고처분 취소해서 자,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근데 이동욱 재판관님만 기각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요.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건에는 어제 쭉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자, 미국 헌법,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건국 정신, 헌법 아버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어떤 맥락에서 헌법을 이렇게 세워놨는가를 추적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내려서 티파티 사건 때 우리가 익명으로 썼겠니? 그래서 익명 권리를 인정해줘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역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외교적으로 활용하라고라도 종군 위안부의 대일 청구권 아직까지 살아있어. 자, 외교적으로 활용을 해달라. 근데 거기서 자기 부작위 이론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사정에서 추정 이론 끌고 와서 반대의 추정도 있을 수 있잖아. 민사재판하고 있어요. 자, 후보자가 법률적으로 탁월한 기술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독한 관례로 책임을 면피하고
법 기술적으로 지극히 미시적인 법률에 기대가지고 헌법을 왜곡하는 사실에 대해서 네. 네, 그러시죠.